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글로벌 메모리 3사가 차세대 반도체 사업으로 공들여온 CXL 컨트롤러 자체 개발에서 일제히 물러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상용화 계획을 축소하거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CXL 컨트롤러는 서버의 메모리를 유연하게 확장해주는 장치의 중심 부품인데 메모리 3사는 이 기술을 오랫동안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세 회사가 모두 상용화 계획을 접었다면 개별 기업의 기술력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공급사가 만들려는 제품 사이에서 간극이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 서버 한 대에 직접 꽂을 수 있는 메모리 용량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CXL은 별도의 확장 장치를 연결해서 이 한계를 우회하는 기술이라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던 분야인데 새 회사가 나란히 상용화에서 물러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방향을 바꾼 곳은 마이크론입니다. 독자 개발 라인을 정리하고 펜리스 업체 프라이마스의 솔루션을 채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협력사의 자체 개발 중단 방침을 전달했고 관련 인력을 차세대 메모리인 PIM 분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개발팀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외부에 판매할 상용 제품을 만드는 조직보다 LPDDR 기반 CXL처럼 아직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분야를 시험하는 내부 연구 조직에 가깝게 남겨뒀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발팀은 제품 출시를 준비하기보다 시장과 고객 반응을 살피는 단계로 돌아간 상태이죠. 새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마이크론은 외부 솔루션으로 완전히 갈아탔고 SK하이닉스는 인력을 다른 미래 기술로 재배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용화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연구개발 조직은 남겨서 향후 시장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자체 개발을 줄였더라도 마무리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당초 메모리 3사가 구상한 제품은 컨트롤러와 D램을 한 보드에 묶어서 판매하는 일체형 모듈이었습니다. 컨트롤러부터 메모리까지 한꺼번에 공급하면 일반 D램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원하는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고객사는 메인보드에 컨트롤러만 따로 설치하고 그 뒤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 D램을 꽂아 쓰길 원했습니다. 비싼 일체형 제품을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 기존 서버 자산을 최대한 재활용해 인프라 비용을 줄이려 한 것이죠. 메모리 회사는 일체형 제품이 훨씬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컨트롤러와 D램을 함께 팔면 제품 가격을 높이고 고객을 자사 생태계 안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고객사는 특정 메모리 업체의 완제품에 종속되기보다 컨트롤러와 메모리를 따로 고르길 원했죠. 공급사가 기대한 수익 모델과 실제 구매자의 요구가 처음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비싼 자체 컨트롤러를 앞세운 완제품을 계속 밀어붙이면 비용을 줄이려는 고객들은 구매를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CXL 완제품이 기존에 대량으로 판매하던 범용 D램 수요를 스스로 빼앗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컨트롤러 설계는 전문 팹리스가 맡고 메모리 회사는 D램 제조와 검증에 집중하는 익숙한 분업 방식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회사가 가장 경계한 부분은 자기 잠식입니다. CXL 완제품을 키우려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수익원인 범용 D램 시장을 스스로 줄인다면 신사업 하나를 위해서 본업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가 됩니다. 고객 수요가 예상보다 늦게 열리는 상황에서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며 자체 컨트롤러를 밀어붙일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제미나이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서버용 AI 칩인 프로즌 V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출시 목표는 2028년이며 기존 구글 AI 칩보다 토큰당 전력 효율을 최대 10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배라는 수치는 같은 전력으로 10배 많은 응답자를 처리하거나 동일한 처리량을 10분의 1 수준의 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비에서 전력과 냉각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AI 인프라의 경제성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수준이죠. 이 보도가 전해진 뒤 알파벳 주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구글은 프로즌 V2 프로젝트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보도 내용도 명확하게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답변만으로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2028년이라는 출시 목표와 전력 효율 수치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아이디어보다 실제 개발 계획을 취재한 보도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빅테크가 자체 칩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각 회사가 운영하는 AI 모델에 맞춘 하드웨어를 만들어 전력 효율과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제품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가격이 오를 때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급망을 나누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오픈 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칩을 공개했고, 엔트로픽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칩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고, 오픈 AI는 공개 단계까지 갔으며 엔트로픽은 생산 파트너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세 회사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자체 칩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삼성전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AI 칩 시장이 구글과 오픈 AI, 엔트로픽의 자체 칩으로 넓어지면 파운드리와 HBM, 첨단 패키징으로 함께 제한할 수 있는 고객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2일 갤럭시 언팩에서 신형 폴더블 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8 생산 계획이 약 280만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폴드 8 울트라 200만 대와 플립 8 150만 대보다 많은 수량이죠. 당초 삼성전자는 와이드형과 울트라형을 비슷한 물량으로 준비하려 했지만 이후 와이드형 비중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판매 전망이나 유통사 초기 반응에서 와이드형 수요를 더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라서 실제 출하량은 언팩 이후 사전 판매와 초기 주문에 따라서 다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형 모델은 기존 폴드 제품보다 가로폭을 넓힌 새로운 라인업입니다. 애플이 올가을 처음 선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폴더블 아이폰과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삼성전자가 애플의 진입 시기에 맞춰서 단순한 기존 모델을 후속작보다 새로운 화면 비율을 적용한 제품 생산의 비중을 높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별도의 실험 조직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는 핵심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로봇 전략과 기술 개발, 사업화를 한 곳에서 맡는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노태문 대표이사가 직속으로 운영하고 여러 사업부에 흩어져 있던 로봇 인력과 기술을 하나로 모으고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직속이라는 점도 중요한데 로봇은 완제품만 잘 만든다고 사업이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AI와 센서,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 생산 라인이 함께 움직여야 하죠. 기존처럼 사업부별로 나눠서 개발하면 예산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조직은 그 과정을 대표이사 아래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전략을 맡은 인물도 눈에 띕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운영 방향을 포함한 로봇 전략을 담당했던 이동곤 부사장이 로보틱스 전략팀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한 로봇 청소기나 가정용 기기를 넘어 산업용과 이동형 로봇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사입니다. 사업의 중심은 서울 R&D 캠퍼스에 두고 구미 사업장에는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합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물건을 잡으려고 이동하려면 행동과 시각, 촉각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해야 하죠. 구미 데이터 팩토리는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해서 로봇을 실제 공장과 생활 현장에 더 빨리 투입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의 의미는 삼성전자가 로봇을 먼 미래 연구 과제가 아니라 사업화 단계로 옮겼다는 데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동형 람칼 로봇 기술과 삼성전자의 제조시설, AI, 반도체를 연결하면 공장 자동화부터 서비스 로봇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공장에서 먼저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한 뒤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초기 상용화 속도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